제가 무슨 에로 배우 같이. 어머. 정신과를 다니고 있대요. 나는 이게 남자친구랑 너무 싫어. 엉덩이 맞아야 돼, 저런 사람들. 아, 작살납니다. 시작에 앞서서 직업이랑 경력이랑 이제 갓 필라테스 쌤이 된 따끈따끈한 한 1년 아직 안 된 필라테스 강사고요. 그다음에 운동 경력은 그 대신에 좀 8년 정도 오래됐어요. 이름은 강주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때부터 트레이너 일을 했고요. 경력은 뭐 이것저것 빼면 한 15년 정도 됐고요.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 1년 차 막내쌤 신수연입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헬스장에 찾아와 쌤 좋아하는 고백을 하는 거야, 갑자기. 누나 이름으로 삼행시도 짓고 연우 씨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적고 그녀라고 하는 연우쌤과 올해 결혼할 것을 다짐했기 때문이다. 하트. 계속 연락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인스타 쪽으로도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고. 계속 이제 스토킹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우연이었나 봅니다. 우연이라고요? 좀 그런 쓰레기 같은 만나고 싶은데요. 경력 10년 차의 헬스 트레이너 연우 씨. 자신의 지도로 누군가의 몸이 바뀌고 건강과 자신감을 찾는 게 무엇보다 큰 보람이라는 그녀는 자신의 샷, SNS에 오만. 수업 과정을 공유하며 회원들과 활발한 소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헬스 트레이너잖아요. 그러면 나시도 있고 또 몸에 붓는 것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런 사진을 못 올리겠는 거예요.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불안한 거예요. 왜 사진을 못 한 올리지? 회원을 만난 뒤 많이 평범한 보니까 일상을 그러지 올리는 않을까요? 것조차 두렵다는 연우 씨. 저 약간 그 시작은 3년 전이었습니다. 저한테 배정이 돼서 수업을 한 1년 반 정도를 받았어요. 꽤 오래 받았네요. 그 친구는 취업준비생? 그런 거였거든요.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주고 운동도 시키고 지내왔는데 힘들죠. 감정적으로 조금 취업 준비생이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죠. 많이들 얘기하죠. 위안 삼으러 온다고. 저는 이제 티칭할 때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회원님 손 주무세요? 여기가 광배근이에요? 먹게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저렇게 본인 손을 하잖아요. 만지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여기요? 선생님 이러면서 저를 터치하는 거예요. 선 넘었네.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터치하는 거 되게 무례한 행동이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 소금이 저런 식으로 그렇죠. 마지막 날에 갑자기 정장 같은 걸 입고 온 거예요. 체육관에 네, 헬스장에 정장이랑 머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쌤, 뭐 오늘 마지막 날이죠? 저 인사드리고 쌤한테 사실 할 말이 있대요. 쌤 좋아하는 고백을 하는 거야, 갑자기. 고백 공격을? 어머. 아니, 왜 몸을 키워야지 왜 마음을 키워?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제 고백받은 거 많은 거 아니에요. 막 본인 얘기 아니에요. 본인. 저 몸 키워. 너너너. 말끔한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헬스장에 찾아와 연우 씨에게 갑작스레 고백을 한 손 씨.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아유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 너무 고마운데 내가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 딱 잘랐더니 이제 인스타로 이상하게 자꾸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자기 스토리를 쓴다거나 연우 씨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적고 여행을 다녀온 연우 씨가 회원 모두에게 나눠준 초콜릿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손 씨. 아픈 사람이네, 아픈 사람. 그날까지 영원히 사랑하리라. 오, 센데? 마치 데이트를 한 것처럼 기록한 그의 글은 이거 내가 당했으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연인 관계였으면 굉장히 좋은데 완전 연인이어도 좀 싫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 남친과 집착해주면 좋던데. 전 싫어요. 저는. 쌤과 올해 결혼할 것을 다짐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좀 소름 돋아. 나는 이게 남자친구랑 너무 싫어. 엉덩이 맞아야 돼, 저런 사람들. 떼찌떼찌해야 돼, 엉덩이. 그러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이 스토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름. 왔는데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우연히 지나다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거 없죠. 브로그에 간판도 없는 헬스장으로 직장을 옮긴 연우 씨 앞에 브로그야? 남자가 많이 갔네. SNS를 저렇게 아마 트레이너 선생님이 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광고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강사가 되면은 자기 PR. 이제 센터보다도 나를 홍보해 센터로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홍보할 일들이 많잖아요. 내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치. 그런 일상생활이 다 파괴되어 버리면 전 좀 힘들 것 같아요. 개인 운동하는 데가 따로 있었거든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운동을 갔었는데 갑자기 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귀신 보는 줄 알았겠다. 이러면 탐정이 맞는데요? 진짜 탐정 많죠. 진짜 귀신 보는 줄 알았겠다. 이 사람이 왜. 여기 강릉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지금 나가면 이대로 악연이 끊어지길 바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있기도 하거든요. 저 근데 저런 남자는 PT 선생님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형 헬스장의 GX 선생님, 그룹 엑서사이즈 선생님. 요가쌤이나 아니면 줌바 그리고 그 줌바쌤 PT. 맞아. 아, 작살납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왜냐면은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1인 다수다 보니까요. 맞아. 선물도 많이 받고요. 기본적으로 생일날은 아주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선물을 사줘요. 돈을 모아서. 네, GX 선생님은 저는 스토커들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리신 회원도 있었어요. 잘랐는데 이제 그 자르신 분의 이제 남편이 항의를 하려고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와이프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대요. 그 선생님을 못 봐서 그래가지고 여긴만 다니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회원과 선생님의 저거 중요한 것 같아요. 동서를 가로지르며 인파에서 넓은 서울에서 연우 씨가 다니는 헬스장. 여기 근처네? 여기 한 달 전이면 우린 남자와 어렵게 전화 연락이 근데 닿았습니다. 열정이다. 거의 홍길동 수준의 작전인데요. 혹시 되시나요? 누구신가요? 그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인데요. 헬스장 다니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계속 이제 뻔뻔하군요. 스토킹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 죄송한데 그 관련된 이야기는 당신인가 보다. 이야기가 끝났거든요. 안 끝났잖아요. 그 헬스장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우연이었나 봅니다. 우연히 네. 찾아갔다기보다는 헬스장을 혼나야 되겠는데요? 등록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계속 갇혀 있었어야 했는데 이 상습적인 거짓말이 이렇게 변명처럼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믿으면 안 돼. 야 앞으로 그러면은 그 헬스장에는 전화 안 하실 겁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쓰레기 같은 만나고 싶은데요. 네. 욕하네요. 저게 태도가 이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 전문가는 법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연우 씨의 주변을 맴도는 손 씨에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여성과의 교수님 어떤 좋아하는데. 관계에 있어서 이런 호감 아시는 교수님? 아니요, 제가 만나보셨어요? 이거 좋아해서. 이 프로그램. 자주 나오시는 분이. 이상형이다. 본인이 나름대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성에 해코지를 대해서는 하려는 단계까지 이제 가는 해코지를 거잖아요. 하는 단계까지 간 거죠. 맞아. 사생활을 훔쳐본 남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무서워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 4개월. 하지만 여전히 혐의가 인정된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가 기각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처벌은 집행유예 또는 1년형에 그치는 경우가 근데 대부분입니다. 1년 너무 적지 이런 않나요? 상황에서 그냥 평생 갇혀 있어야지 뭘 1년. 대체 뭘까? 전자발찌 채우면 안 되나요? 너무 많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대를 해야 돼 전자발찌. 사군거래요. 내가 이제는 그 임시 조치를 받고 나니까 하긴 그래? 어머. 하면서 뭐 찾아오지는 않으면서 계속 접근한다는 거죠. 좀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무서워.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거고요. 정식으로 고소하고
수사 진행하면 받아야 스토킹 돼. 범죄로 처벌받게 되고요. 처벌받아야 3년 이하의 돼.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근데 이게 다 처하게 물고 되는 나오면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년 뒤에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더 독해져서 나오겠죠. 그 3년 뒤에 나와서 나를 해코지할 생각을 하면 그 트레이너는 엄청 불안에 떨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연우 씨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한 남자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랬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것 같기도 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법 내려도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그 사람. 좀 자신의 우리나라가 감정이 그 스토킹에 대한 범죄 사랑이라 말하는 법이 그 너무 남자는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끔찍한 봐도. 물고 나오면 돼. 이렇게. 예. 이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전화 받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요. 왜 끝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 하나 이러고.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남자도 스토킹을 당할 수 있고 여자도 스토킹을 당할 수 있는데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맞아. 뭐 좀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맞아요. 것 뿐이지 봐달라고 노출을 입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운동이 되고 있는지를 맞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지 직업상 어떻게 보면 저희는 유니폼이거든요. 유니폼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좀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까. 뭐 터치나 이런 것도 좀 덜할 것 같고. 가방을 정리하다가 노란 포스트잇이 편지 모양으로 화장품을 꺼내려고 가방을 확인했더니 쪽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네요.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포항 터미널에서 봤거든요. 이제 선수가 다 모를까봐 다른 게 앞에 남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린 그 남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부터 대구, 부산, 포항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쪽지를 받았다는 제보가 물밀듯 밀려들었는데요. 우린 대구에서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봤습니다. 그러자 전화 왔어요.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12개의 대학교가 몰려있어 대학의 도시라 불리는 경상북도 경산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진영 씨는 지난 주말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냈는데 그 밑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쪽지 모양으로 생겨서. 손톱만한 크기로 꼬깃꼬깃 접혀 있었다는 노란색 메모지엔 수줍은 고백이 정성이다.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번호가 적혀 있네요. 해봤다는 진영 씨. 연락을 하네요. 자기 정도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 지금 CGV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외모도 할 말 없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 휴학해서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23살이고. 아니, 지금 자기가 자기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혼자서 계속 자기 어필을 하는데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기분이 나빴네요. 결국은 화로. 그러면 분노네요, 결국은. 끊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그 쪽지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진영 씨와 비슷한 쪽지를 받은 여성이 또 있었다는 건데요. 수소문 끝에 우리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월에 포항에 가게 될 일이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가방 정리를 보니까 안에 쓰레기 같은 노란색 쪽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뭐 저를 레퍼토리 똑같네요. 저거 뒤에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에서 봤다. 저거. 우연치 않 똑같은 거. 네, 그러니까요. 쪽지인 거예요. 얼마 전이었는데 근데 매니저님이 보셨어요. 그냥 뭐 저는 지금 한 20대 중반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뭐 고등학교 때부터 봤다. 내가 뭐 학교를 뭐 등교를 했을 때 뭐 그때부터 봤었는데 지금에서야 연락을 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죠.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 매니저님을 보던데 바로 얘기하지 말라고. 차단. 이런 놈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차단. 이상해서 이런 거 가능해지면 더 그럴 것이다. 현명하다. 남자는 남자가 알아요. 봤는데 없어졌네. 그냥 반응하지 마. 반응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저는 연대 가요. 대학교가 달라. 네. 대학교 홍보대가 나거든요.
그 학생 홍보대사 이름 연결사람. 이분 나쁜 분 같은데? 스스로 유명하고 잘생겼다는 사람들 까서 없어요. 연락해보면? 없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지 않아. 번호를 구글링을 해봤어요. 구글링을 해봤더니 뭐 이 번호로 한 10년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쪽지에 적힌 남성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자 그에게서 똑같은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여성들의 댓글이 쏟아집니다. 피트니스 모델 사이에 유명한 일화 같은 존재예요. 쪽지남처럼 DM남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전문 직종을 가진 분인데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증거품을 제시한 후에 제 주변의 지인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엮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뢰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타입에서 끊을 수가 없었던 게 내 지인을 걸고 넘어가니까 나랑 아는 사람의 지인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간 약간 썸 같은 썸처럼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이 사람 신뢰를 갖고 있고 너무 멀쩡하게 생겼고 너무 멀쩡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제 친구들 있는 자리에 이제 제가 가고 나 누구누구랑 연락해. 애들이 진짜 너무 잘 됐다. 네, 누군데?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한 순간 설마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이 핸드폰을 다다다다 꺼내는데 똑같은 사진에 똑같은 멘트에 똑같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와 내 진심이 이렇게 농락당한 기분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진짜 만만해 보였구나. 또 막 승무원, 막 미스코리아, 피트니스 모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지금 그게 6년 전인데. 6년 전에? 6년 전 얘기를? 네, 지금도. 그런데 쪽지를 받고 호기심에 그에게 연락을 했던 여성들은 하나같이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 끝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 연락할게. 저기요, 여자 교육이 큰일 났거든. 완전 저를 개우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통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뿌릴 테니까 완전 개우지한 거잖아요. 근데 주무시고 저한테 엄청 무시했잖아요, 그죠? 네? 아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네요. 피해의식도 있네. 피해의식도 있고. 지난해 수정 씨와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자신을 영남대학교 수학교육과의 학회장이라 소개했던 쪽지남. 저 실례하겠습니다. 저 SMS 궁금한 취재팀인데요. 혹시 학회장... 여기 있습니다. 억울한 학회장. 수학교육과 학회장이라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 사칭. 여성분들한테 쪽지를 집어넣어서 스토킹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몇 번 지켜봤는데 경찰서 나오잖아, 바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아까 손 이렇게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모아졌어. 혹시 핸드폰 번호가 이 번호가 혹시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지, 억울하지.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닌데 울고. 당황했어. 사칭하는 거예요? 소문 같은 건 못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보지. 딴 데는 내 욕하고 다닐 거 아니야. 많이 당황하셨구나. 본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고용당하신 적도 있죠. 사칭당한 적도 있고 도용당한 적도 있고 되게 웃긴 게 제가 무슨 에로 배우 같이 얼굴만 합성을 띡 해갖고 그 비키니 같은 사진으로 다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아예 또 전라 사진으로. 그리고 친구들이 너 맞아? 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떼찌떼찌를 엉덩이. 우린 대구에서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봤습니다. 그러자 전화 왔어요.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대구요. 나이가 어떻게? 저요? 저 25이요. 다 동갑인데요. 제가 많이 놓으세요. 제가 그냥 동갑을 해. 계속 들어오잖아, 지금. 뭐야? 카톡 계속 오거든. 단속 카톡 계속 와. 카톡 계속 오거든.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
이거 완전 섹스네요. 가용남이네요. 그 요즘 말하는 가용남. 걔한테 고백하라고. 근데 지금 보면 계속 학벌에 대해 연연해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여자들도 숙대, 이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벌에 대해 연연해하는 모습이 엄청 많이 보여요. 내일 반월당 가거든요. 그러면 뭐 저는 좋죠. 그가 오겠답니다. 온다네. 드디어 쪽지남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던 그때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쪽지남.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쪽지남은 근데 애교고 스토킹남이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쪽지남 애교예요? 애교 이 정도면 애교죠. 뭐 실제로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 나오지를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냥 쪽지 받으면 버리면 돼요. 차단하면 되니까. 결국은 차라리. 두 편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쪽지남이 진행이 되다 보면 스토킹이 결국은 되고. 전 둘 다 싫어요. 둘 다 만나면 진짜 약간 때려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감 한 분씩. 그냥 잘못된 사랑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게 정말 싫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스토커들도 똑같이 스토킹을 당하면 조금 거울 치료? 거울 치료나 미러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짓을 했구나. 솔직히 본인이 느껴보기 전까지는. 저는 딱 보고 나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건 다 세일즈다. 긍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호감이 아닌 무조건 세일즈다. 세일즈. 이 사람이 잘해주는 거는 다 세일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아, 그쵸. 저희는 그쵸. 돈을 받는 순간 호감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일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슬레이트 한 번만 쳐주실래요? 네.